자, 오늘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프로세스 개념하고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학습할 거야.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제 뭔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거,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작업 관리자를 갖다 띄워보면은 아마 그림과 같은 거를 갖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는 프로세스 목록이 이렇게 쭉 뜨고, 오른쪽에는 이 프로세스들이 CPU하고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그런 그림을 지금 캡처해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CPU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쭉 리스트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동작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림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스크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얌전하게 저장이 된 패시브한 그런 엔터티를 가리켜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얘는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디스크에만 있고 동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PU 자원도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운영 체제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프로그램을 커맨드 라인 상에서 HWP하고 여러분이 엔터키를 치면은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이제 변환이 돼요. 또는 GUI 환경에서 여러분이 아래 한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프로세스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이제 적재가 돼요.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곳에 이 프로세스가 이제 적재가 되는데, 이때 운영 체제가 로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읽어서 메모리에 배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면은 이 메모리에 올라간 이 프로세스는 그림과 같은 형태의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드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리고 힙, 스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CPU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코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텐데, 소스 코드에서 int a는 3, int b는 4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저장을 하는 이런 부분은 데이터라고 하는 이 리전에 가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런타임에 함수를 호출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펑션을 불렀을 때 이 펑션 위치에 주소로 가서 실행을 하고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주소값이 어디인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스택을 갖다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멀럭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런타임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힙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메모리 조각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고 이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가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듯이 CPU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서 얘가 아래 한글 프로세스의 특정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번지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번지에 해당이 되는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를 읽어서 CPU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패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가지고 온 이 데이터는, 이 인스트럭션은 CPU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쪽에 가지고 와서 얘가 디코딩을 해요. 디코딩.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얘를 갖다가 수행을 하는, execute를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ALU 등을 이용해서 뭔가 이 CPU한테 시키고자 기록되어 있는 그 인스트럭션 내용을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ALU를 구동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CPU에 있는 레지스터로 저장이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CPU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PC 값을 갖다 하나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PC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켜주면은 그 다음 주소를 갖다 이제 수행을 하겠죠. 이게 이제 무한루프로 이제 동작이 되면은 CPU는 아래 한글에 있는 특정한 주소부터 코드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액티브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구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프로세스가 이제 메모리에 적재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코드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힙, 스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코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이 전역 변수로 해가지고 이런 변수를 갖다 이제 선언을 했어. 예를 들면은 int x, int y는 15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전역 변수로 이제 선언을 한 거는 어디로 가서 이제 저장이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initialized data라고 하는 부분, 초기화된 데이터를 모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모이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게 되면 여기도 여러분이 변수를 갖다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요. int i라고 해서.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펑션 안에서 변수를 갖다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펑션을 벗어나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템포러리하게 생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얘는 이니셜라이즈 데이터가 아닌 스택이라는 곳에 임시로 변수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변수를 모두 제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그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에몰럭이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일정한 크기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얘는 이제 런타임에 변수가 이제 일정한 크기만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은 힙이라고 하는 공간. 이 힙이라고 하는 공간은 런타임에 프로세스가 필요한 그 공간만큼을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 int x 같은 경우는 int y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int x는 15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initialized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고, int x 같은 경우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공간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uninitialized 데이터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이런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int x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지금 변수를 하나만 선언을 했지만 만약에 int x 해가지고 10만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선언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int x 10만이라는 배열. 그럼 이거는 인티저가 이제 4바이트고 10만 개의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40만 바이트의 공간이 저장이 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초기화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단순히 이 int x 배열이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int y하고 비교하면 좀 다른 거죠. 만약에 int y 해가지고 얘가 이제 10만으로 이제 선언이 돼 있어요. 10만으로 배열.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값을 갖다가 1, 2, 3, 4 해가지고 10만 개를 다 초기화를 해줬어요. 10만 개를. 그럼 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가지고 내가 실행 파일을 만들었을 때 이 데이터는 실행 파일 안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 위에 같은 경우 int x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다 0으로 지금 이게 만약에 초기화가 되지 않은 데이터인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 y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쓸데없이 40만 바이트 정도 되는 공간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행 파일 크기가 40만 바이트만큼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이 초기화된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는 거는 이니셜라이즈드 데이터에 집어넣고 변수는 선언이 돼 있지만 초기화되지 않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는 uninitialized 데이터라는 곳에 여러분이 필요한 크기하고 타입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BSS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BSS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포구문이라든지 프린트F라든지 하는 실제 인스트럭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 텍스트 부분에 들어가요. 요건 이제 코드라고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스택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급 언어가 이렇게 고급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실행 파일로 저장을 하고 디스크에 실행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메모리로 적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코드에 들어있는 각각의 변수나 코드 이런 것들을 컴파일러가 구분을 해서 각각 어떤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갖다 구분을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이고 컴파일된 어떤 그 바이너리 파일이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램에 적재가 돼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